자, 이제 8번째 작품,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작품. 자, 이 작품 바로 밑에 이제 선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지로. 자, 선지에서 보면,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봄밤 나왔네. 자, 봄밤에 관련된 정보는, 자, 우리 지문에서, 자, 봄, 밤, 됐고. 자, 이제 문제가 얘야. 고독과 예상감이라고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여기 작품에서 색채 이미지는 이화하고 월백이야. 만약에 지문의 어떤 정서가 고독과 예상감이라면 바로 이 이화와 월백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냈을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고독과 예상감을 드러낼 법한 그런 정보를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꽃이 피었고요. 자, 달 하얗고, 자, 한밤중입니다. 자, 거기에 자규까지 등장을 하네요. 여기까지만 보면, 자, 화자는 그냥 봄밤을 그냥 감상하는 것처럼 보여. 자, 그런데 화자의 어떤 정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다정. 여기서 다정 나가네 할 때 그 다정이 아니야. 여기서 다정은, 생각이 많다라는 거야. 우리가 보통 잠 못 들 정도로 생각이 많을 때는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일 때니 나쁜 생각일 때니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일 때 그 생각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자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너네들이 고독과 애상감을 조금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나 자주 나온 선지이기 때문에 자, 맥락을 조금 잘 이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이 작품은 시각적 이미지와 자, 청각적 이미지. 시각은 찾았습니다. 자, 이화, 월백. 자, 그런데 청각적 이미지 어딨나요? 자규도 청각적 이미지일까요? 자,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보통 이런 자규라든지 귓돌이 들어보셨죠? 귓돌이, 귀뚜라미 같은 거. 자, 이런 어떤 소재들이 밤이라든지 새벽에 등장하면 이때는 거의 청각적이야. 거의 청각적.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소리로 느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선지는 판단할 필요가 있는 선지, 없는 선지, 없는 선지, 전체 분위기 형성하는 거. 지문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분위기 형성하는 데 기여하잖아. 자, 따라서 이 선지는 자, 맞는 선지가 되겠다. 자, 이 2번 선지는 중요한 선지입니다. 자, 3번 선지입니다. 자, 이화, 은한, 자, 봄밤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자, 작품 속의 자, 공간적 환경입니다. 공간적 환경.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지문에서 공간적 환경이 나타났다는 게 아니고 구성하고 있댔어. 선지 자체가. 선지에 집중하셔야 돼. 이화나 그 다음에 월백 같은 달이 아무런 어떤 공간 없이 피고 뜰 수 있나요? 어떤 공간에서 피고 또는 뜨겠잖아.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간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규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철새. 여기까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솔직히 자규까지는 우리가 귀뚜라미는 가을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자규까지는 어떤 계절인지까지는 판단할 필요 없어. 자, 너네들은 뭐 뒤에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선지를 판단하면 되겠네요. 자, 일제춘심 아까 자 화자는 느꼈고요. 봄밤에 자 뭔가 봄에 대해서 지금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화되고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단순한 감상이 아니고 맨 마지막 종장을 보면 너무나 생각이 많아서 잠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거니까 이때는 완화가 아니고 바로 뭐 심화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X. 자, 5번입니다. 이 작품은 자 서리적 표현. 자, 이거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겁나 질문 많이 받았어. 자, 다시 한번 개념 정리. 자, 서리적이라는 건요. 끝나는 종결어미가 의문문으로 끝나야 돼. 됐지? 자, 여러분들이 그나마 제일 의심하는 부분이 이거야. 자규야, 알야마는. 자, 지문에서 자규야, 알야라고 했다면 서리적 표현이 맞겠죠? 자, 근데 뒤에 연결어미가 붙었어. 근데 이거는 끝나는 종결어미가 의문이 아니지. 그지? 따라서 이 앞에 서리적 표현이라는 건 잘못된 거고요. 자, 일제춘심을 자규는 알지 못한다는 애상감. 얘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해석이 여러 가지거든요. 자, 팩트는요. 일제춘심을 자규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 봄밤에 애상감을 느끼고 있는 건 바로 누구다? 화자라는 게 이제 팩트야.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X가 되겠습니다. 자, 신의 흐르는 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자연이라는 배경 나와야 되고요.
자, 자연. 그 다음에 소박하고 유자작한 거 나와야겠네. 그러면 자연하고 긍정적 정서만 나오면 되겠네요. 자, 시내, 바위, 초당, 달, 밭, 구름.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건곤, 여기서 맥락적으로 자연이 나한테 함께 늙자라고 한다. 자, 이 건곤이 나에게 함께 늙자고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함께 늙고 싶은 거죠. 자연과 함께. 그럼 하자는 자연에서 즐기고 있는 거 맞네요. 자, 따라서 오. 자, 이 작품의 종장에는 자, 의인화. 자, 의인화가 되려면 사람처럼 말을 하거나 감정을 느끼거나 인칭 대명사를 쓰거나. 자, 그런데 건곤이 나한테 자, 말을 하고 있죠. 함께 늙자고. 의인화까지 맞죠? 하지만 결국 이 자연 속에서 함께 지내고 싶은 건 바로 누구야? 나자. 나. 그럼 하자 자신의 어떤 물화일체의 소망을 이 자연물에 통해서 표현하는 거 맞다. 가능하죠? 내가 그러고 싶은 거지.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시내화. 바위는 그렇다고 해서 화자 동일시 되는 게 아니지. 자, 초장하고 중장은요, 화자가 있는 자, 공간적 배경이야. 이런 자연에서 함께 자, 늙고 싶다라는 거지. 이런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늙고 싶다라는 거지. 자, 그렇다 해서 자, 시내와 바위가 이꼴, 나는 아니라는 거지. 자, 동일시가 되려면 자, 이꼴 관계가 돼야 돼. X. 자, 구름과 건고는 자, 주관적 변형에 따라서 주관적 변형은 모든 시에 다 해당합니다. 시치고 자, 함축적 의미나 상징적 의미가 없는 시는 없죠. 바로 그런 걸 나타내는 거고. 자, 공간적 환경, 어떤 환경, 자연이 나왔고요. 그거에 대한 친화가 맞죠. 자, 이 작품에서 어두운 밤, 달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달빛 아래 밭을 가는 전경. 자, 그렇다 해서 애상적인 건 아니지. 자, 문학에서 애상적이라는 거는 슬프거나 쓸쓸하거나. 여기에 슬픔이나 쓸쓸함이 느껴졌나요? 아까 이화의 월백하고 느껴졌지만 여기서 느껴지지 않았죠. 정답은 X. 자, 맵버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맵버들, 자, 누구한테 보내는가 꺾어서 님한테요. 자, 따라서 1번 문제입니다. 자, 맵버들을 통해서 임에게 온전히 바치는 사랑의 마음 맞죠? 자, 이런 맵버들은 자, 화자의 분신 맞죠? 어떻게 알아요? 맨 마지막에. 나인가 여기소서라고 돼 있지.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자, 창 안이 아니고 창 밖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자, 여기서 작가인 홍랑은 기생이거든요. 기생은 누구의 어떤 남자의 조강지천 될 수가 없지. 신분적 한계 때문에. 자, 그래서 창 안이 아니고 창 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 물론 창 안이면 좋겠죠. 창 안에 두면 매일매일 볼 수 있잖아. 굳이 문을 열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창밖은 바로 공간의 제한을 통해서 화자와 화자가 임과 맺는 어떤 연인 관계의 어떤 한계를 드러낸다. 라는 선지 가능하다. 자, 3번입니다. 이 작품에서 자, 밤비라는 하강적 이미지. 무조건 떨어지는 것들은 다 하강적 이미지야. 자, 그렇다고 해서 절망까지 느끼는 것은 아니죠. X. 그냥 나처럼 생각하라는 거지. 자, 이렇게 나처럼 생각하라는 것에서는 이별을 다짐한 것도 없죠. 계속해서 나를 생각하라는 건데 이별을 다짐한다는 거는 잘못된 선지. 자, 화자가 새 잎꽃 나는 상황. 새 잎꽃이 난다라는 거는 잎이라는 건 영원할 수 없지. 질 수밖에 없어. 하지만 또 날 수 있는 게 잎이야. 자, 라는 것은 지더라도 또 날 수 있듯이 임과 화자의 어떤 애정 관계가 계속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 가능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죠? 자, 11번째 작품 윤선두의 만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자, 항상 선지를 만날 때는 막연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자, 키워드를 빨리 찾아야 돼. 자연,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즐거움. 자, 지문에 있었나요? 일수에서 산수, 바회, 자연, 거기서 놀고 있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내 만족인가 하노라. 자, 그러면 얘는 맞는 선지. 자, 2번 갑니다. 자연, 소박하고 한가로운 만족감과 흥취, 하지만 충 사이에서 내적 갈등. 자, 1수하고 2수만 보면, 자,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정보까지는 찾아낼 수 있어. 자, 얘는 지금 자연 속에서 지금 놀고 있고, 자기 만족이라고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소박하게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보리밭 풍나물에, 자, 띠집도, 자, 보이시죠? 초가지. 자, 그리고 이런 어떤 자연에서 실컷 놀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 나머지 일을 불화할 줄 이시랴 부럽지 않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만족감과 흥취 느끼고 있는 거 맞지? 음. 그럼 이제 육수를 봐봐. 왜 그러냐면 육수 보란 유가 임금에 대한 정보가 육수에 있거든. 임금 은혜. 보이지? 자, 그런데 이게 자연과 어떤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려고 지금 육수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나요? 그게 아니지. 자, 본인이 강산, 자연, 좋다고 한들 내 능력으로 누웠겠느냐? 바로 누구 덕분에? 임금님 덕분에. 자, 그래서 갚고자 하지만 해올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적 갈등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지. 액슈. 자, 3번이다. 자, 의문문 문장. 그 다음에 자부심. 아까 우리 이수만 보더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문형 문장. 맨 마지막 종장. 부러울 줄이시랴.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혀 부럽지 않다라는 거니까 이 정도 되면 자부심. 4번에 음성상징어 보이는 거 있니? 선생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더군다나 다양하게 사용되려면 2가지 이상 사용돼야 돼. 너네들 어떤 작품 떠올리면 되냐면 님이 오마 하늘, 학원을. 그 작품 기억나지? 근데 여기서는 없습니다. 자연 속의 생활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음성상징어가 다양하게 나타난 건 없죠. 자, 넘어갈게요. 자, 청용 어미 5번에. 자, 보였나요? 선생님 눈에는 안 보였는데. 화자의 어떤 현재 삶에 대한 의지나 다짐. 얘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깐만 넘겨보면 자, 이수에서 자, 이런 어떤 자연 이외의 삶은 나머지 세속적 일은 내가 부럽지 않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런 어떤 자연에서 살겠다라는 어떤 의지나 다짐 이런 것들 보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사수에서도 이 부분을 보면 누가 삼공보다는 낫다고 했어. 뭐가? 자연이. 앞에 수식어 자연이. 삼공이 뭐예요? 벼슬아치. 도구는 뭐예요? 뭐뭐보다 비교격주사. 그러니까 자연이 이런 어떤 벼슬아치보다 누군가가 낫다라고 했어. 만승은 뭐예요? 물질적 가치, 세속적 가치. 자, 이런 세속적 가치가 이만하랴라는 건 이만하지 않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세속적 가치보다는 자연이 더 낫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여기서 살겠다는 의지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맞아. 하지만 청령 어미가 자, 전혀 보이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선지. 6번입니다. 자, 매를 의인한 것까지는 나와. 근데 그것을 자, 속성을 점증적으로 나열한 부분 있었나요? 자, 매를 의인한 거. 자, 앞에 잠깐 넘겨볼게요. 삼수입니다. 자, 잔들고 술잔 들고 자, 먼 산을 바라보고 있고 자, 설사 그리워하는 님이 온다 하더라도 자, 반가움 이만하지 않고 자,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자, 뭐가 자연이 여기서 의인화 들어가는 거야. 의인화. 그래도 나는 그저 좋다. 자, 그렇지만 금방 읽어본 결과 속성을 그렇다 해서 점증적으로 나열한 건 없죠. 7번입니다. 동일한 식구가 되려면 무조건 2어절 이상이 반복이 돼야 돼. 똑같이. 하지만 그게 없었어. 따라서 X. 자, 8번입니다. 삼수에서 금방 자, 임을 언급한 건 읽었죠. 자, 그리운 임까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운 임이 자, 화자가 임을 그리워해서 이렇게 나타낸 것이냐? 그게 아니고 잔들고 먼 산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리운 님이 오는 것보다도 더 반갑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자연 속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즐기고 있는 것이 설사 헤어졌던 님이 오는 것보다도 더 낫다라는 거지. 자, 그런 거지. 단순하게 임을 그리워하는 거 아닙니다. 자, 8번. 자, 일수의 하자는 9번이죠. 자연 속에 사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비웃었어? 화자가 비웃은 게 아니지. 사람들이 비웃었잖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자연 속의 어떤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화자를 비웃었지. 자, 따라서 요거 잘못된 거죠. X. 이수에서 소박한 음식 기억나시죠? 보리밥 품나물. 자, 검소한 생활. 자, 보여주고 있는 거 맞다. 자, 11번입니다. 이수의 하자는 자연의 삶과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일에 대비 나왔죠, 그죠? 안분지죠. 여기 있잖아. 그 동그라미 앞에 있는 자연이니까. 나머지 일, 세모, 왜? 세속적 가치니까 서로 대비되는 거 맞잖아. 자, 그리고 부럽지 않댔으니까 자기 만족, 안분지적이죠. 어렵지 않죠?
자, 12번. 제 사수에서 화자는 30이란 건 뭐라고? 벼슬아치라고. 자, 만승도 만 가지 수레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세속적 가치. 하지만 고전에서 나오는 소부하고 호유는요, 무조건 자연풍류야. 자, 따라서 비판적인 어떤 시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소부하고 호유는 해당하지 않죠. 자연 속의 삶을 더 강조하는 건 맞고요. 자, 따라서 정답은 X. 13번입니다. 자, 화자는 자연 속의 초가집. 짓고 사는 것을 남들이 웃는다 해도 자기 분수에 맞는 삶이라고 여기고 있어. 어디 있어요? 이 부분. 여기, 일수에서. 자, 이런 삶을 모르는 남들은 웃지만 나는 내 만족이야. 택제.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자, 화자는 자연에서 한가로이 지내는 삶은 자기 분수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은혜다. 자, 몇 수 있었죠? 6수. 아까 읽었죠? 내 분수로 누웠겠느냐? 임금님의 은혜. 자, 따라서 정답은 5가 되겠네요. 자, 좀 지루하긴 하죠. 자, 문제풀이만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긴 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필요한 부분들만 어쨌거나 이제 동영상을 올렸으니까 좀 스킵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가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도 되고요. 자, 일단은 이제 문제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자, 끝까지 잘 집중해 주세요. 자, 15번입니다. 자, 화자는 자연에서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없죠. 임금님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임금님의 덕분이라고 그랬지. X. 화자는 자연에서 삶을 만족하는 거 맞고요.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누릴 수 있다는 자신감 없지요. 임금님의 은혜라고 있잖아. 육수에 있습니다. 육수. X. 화자는 자연에서 삶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어떤 삶을 경험해 봐야 된다고 권하고 있었나요? 없었죠. 권하지 않았습니다. 자, 잠깐만 이제 확인해 보면 이 부분이잖아. 이런 어떤 자연에서 삶을 일수를 잠깐 볼래요? 모르는 남들이 웃지만 자기를 비웃지만 그냥 자기 만족이야 라고 한 거지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화자는 자연의 어떤 삶을 자신의 인격 수양과 관련된 거 없고요.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어떤 선택이라고 여긴 적도 없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음을 드러낸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일수, 어리고, 혐. 자, 여기서 어리고 혐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어리석고 시골뜨기 선비 이렇게 직독직해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자, 따라서 X. 자, 19번입니다. 앞에 있는 그 자연풍류, 나머지 1, 세속적 가치. 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건 세속적 가치니까 자연 속의 소박한 이라고는 상관이 없죠. X. 자, 20번입니다. 또 역시 나왔네. 자연. 나머지 1, 세속적인 어떤 일. 자, 불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자연에 만족하면서 자, 세속적 욕망을 가지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 자, 맞네요. 자, 19번과 20번 연결됐죠? 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 자, 그는 뭐야? 자연. 자, 그것을 모르는 남들, 세속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 속의 어떤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로 화자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지. 그래서 비웃었잖아. 어디서? 잠깐 볼까요? 일수. 비웃는다. 자,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바로 5가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22번입니다.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 좀만 집중하세요. 자, 22번. 자, 만승은 세속적 가치 맞죠? 그렇다 해서 화자의 불엄의 대상은 아니고. 23번입니다. 자, 인간 만사 하늘이 안 맡겼다는 거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야. 자, 밀려서 그런 게 아니야. 자, 인간 만사를 안 맡긴 거는 오수. 자기 성이 여기서 성이라는 건 성격, 게으르다고 했지만 이것 또한 뭐야? 자기를 낮춘 거야. 하늘이 안 맡겼다고 했어, 인간 만사를. 하지만 실은 내가 다툴 것이 없는 강산을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안 맡은 거야. 주객 전도죠. 자, 따라서 이거는 X. 자, 이제 마지막 라스트. 자, 2작품 남았습니다. 자, 임금님 은혜를 갚고자 하나. 자, 해올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자, 자연에 만족하면서 정치적 현실에 대한 관심. 자, 이 문제 이제 집중해 주세요. 24번 문제는 선생님이 엄청나게 너네들로 하여금 질문을 많이 받았던 거야. 자, 여기서 정치적 현실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실질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화자는 지금 현재 어디 있죠? 자연에 있어. 맞지? 자연 속에서 임금을 떠올리고 있어. 근데 임금은 어디 계시니? 속세, 쇠속에 계시잖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 영역에 포함되는 분이란 말이야. 근데 정치 영역에 포함되는 이 분을 지금 떠올린다라는 거는 아예 무관심이 아니고, 무관심이라면 떠올릴 이유가 없죠. 자꾸 떠올리는 거는 관심이 있어서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실질적으로 얘가 뭔가 정치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아니 되옵니다. 자, 마지막 이제 25번입니다. 자, 동일한 식구라는 것은, 자, 개념 다시 한번 이어절 이상이 똑같이 반복돼야 돼. 자, 반복된 거 있었나요?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만응에서 물어볼 수 있는 모든 선지들을 자, 한번 다 골라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일단. 자, 12번째 작품. 자, 니미오마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별표 2개짜리 작품이고요. 자, 일단은, 자, 이 작품에서 그리운 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상황이 보여야 되는데, 자, 어디 나와 있냐면 초장에 있어. 님이 온다는 소식에 저녁밥 일찍 지어 먹고, 어디부터? 여기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 굉장히 급박하게, 부산스럽게 행동하는 어떤 그 화자 행동들이 나오는데, 자, 과연 이제 여기서 1번 선제 키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과장된 표현이거든요. 어느 정도 돼야만 이 과장된 표현이지. 솔직히 과장이라는 거는 공식도 없고 기준도 없어. 우리가 그냥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느낌으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자, 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뭐 예를 들면 저녁밥 먹고 차분히 앉아서 기다려도 되는 건데, 자, 얘는 중문 지나서, 대문 지나서, 그리고 이 중문은요, 우리 옆에 있는 문제 5번을 보면 여성들한테 금지됐던 그런 공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서 이미 오는지 안 오는지 손으로 이리저리 바라보면서 자, 드디어 나옵니다. 자, 여러 가지 음성 상징어.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전방, 지방, 지방, 전방. 자, 그래서 곰비, 님비, 님비, 곰비, 님비, 곰비는요, 막 엎치락 뒤치락 막 급히 구는 모양이야. 천방, 지방, 지방, 천방은요, 막 허둥지둥. 거기다가 그냥 바로 밑에 봐봐. 워렁중창, 우당탕탕탕탕. 행동들을 보세요. 자, 본인은, 나는, 보통 이런데, 그러면 과장적으로 느낄 수가 없겠지만,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너무나 부산스럽게 행동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과장된 표현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 온다는 소식에 급박해진 화자가 너무 부산스럽게 행동한 거 맞잖아. 자, 다만, 여기까지 맞지만, 자, 대상이 상실이 되려면 상실이란 단어는 그 대상이 이 세상에 없어야 돼. 예를 들면 죽음과 같은. 우리가 뒷작품에서 배우게 될 나무도 돌도 뭐 바위도 없는 그 작품이요. 근데 여기서는 님이 온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예 상실이 아니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님이 온다는 소식에 다급하게 반응하는 화자의 상황은 나왔지만 자, 그것이 초장과 종장이 대조를 이루면서 나왔나요? 가 아니지. 자, 여기서 이미 온다는 다급한 상황은 바로 중장이 있었습니다. 중장. 맞죠? 자, 이 부분 중장이 있었지. 초장과 종장이 대조를 이루면서 나타난 건 아니다. 그러면 얘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얘는 맞을까요? 어느 정도 되면 맞을 수 있죠. 님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기대했을 거야. 처음엔 기대했겠지. 근데 중장을 맨 마지막 보니까 알고 봤더니 줄이 3대였어. 실망했겠지. 이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대조를 이룬다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미 온다는 소식에 다급하게 반응한 화자의 상황이 나타난 건 아니죠. 됐죠? 자,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적 상황이라는 건 이미 오는 상황일 텐데, 자, 반어적 표현은 없습니다. 자, 반어적 표현은요, 여러분들 배웠던 작품 중에서 정석가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중문은 여성들한테는 금지된 문이야.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세 번째 줄에서 그 중문을 나서서 대문 나서서 문지방 위에 지금 올라가 있잖아. 그만큼 규범을 어겨가면서까지 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다라는 거겠지. 5가 되겠습니다. 자, 정옛말이라는 건 6번. 자, 사랑하는 말. 임만 만나면 내가 임한테 사랑하는 말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지문을 보면.
자, 하지만 그것은 임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고 임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거죠. 아직까지는 만나기 전이야. 그러니까 얘가 우당탕탕 하게 된 거는 지금 님을 만나러 가는 어떤 행동들을 나타내는 거지 이미 만난 건 아닙니다. 자, 따라서 X. 자, 중장에선 이렇게 여러 가지 음성 상징어와 여러 가지 행동들의 열거가 나옵니다. 그럼 빨리 만나고 싶어 한 거겠죠. 자, 따라서 이거는 O. 자,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님이 오마고. 자, 나무도 바위도 돌도 없는. 자, 이거 가겠습니다. 이 작품은 자, 임과 이별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맨 마지막 종장에서 엊그제 임을 여였대요. 자, 그럼 당연히 절박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표현상의 특징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물론 수능에서는 이렇게 한 선지 안에다가 여러 가지 그 표현상의 특징을 한꺼번에 묻지는 않죠. 선생님, 이거는, 나무도 바위도 돌도 없는, 자, 이 작품에 대해서 물어봤던 그동안 표현상의 특징을 그냥 한꺼번에 모아놓은 건데,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라는 의미에서 좀 모아놨습니다. 자, 비교는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 종장에. 자,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가토리 안과 이런 부정적 상황에 처한 또 역시 이런 부정적 상황에 처한 자, 도사공의 안과 엊그제 임여인 나도 역시 부정적이죠? 내 안. 자,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가을하리오 이거 해석할 줄 있어야 된다고. 비교하리오. 그래서 비교는 여기 나와 있고요. 어디다가 가을하리오. 열거는 자, 중장에 있죠.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도 열거야. 가토리, 그 다음에 도사공, 그 다음에 내안 이렇게 차례대로 나왔지. 이것도 열거야. 자, 과장 또 나왔네요. 어느 정도 돼야 과장이지. 아무리 사람이 또는 어떤 대상이 부정적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너네들 나무도 바위도 돌도 아예 없는 그런 참 본 적 있니? 도사공도 보통 위기의 상황은 한두 가지지. 이렇게 아예 아무것도 진짜로 완전히 완벽한 위기 상황 본 적 있니? 이 정도 되면 과장이고요. 자, 서리법은 맨 마지막 종장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O. 자, 이런 식으로 가투리와 자, 2번 도사공의 절박한 심정에 자신의 상황 견준 거 맞죠? 비교한 거. 자, 그만큼 참담하다는 거죠. 5. 서로 다른 상황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는 건 차례대로 나오면 돼. 차례대로 나왔죠? 자, 이것은 다 내가 임을 여인 상황에서 촉발된 정서야. 임을 여였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쓴 거야. 5가 되겠습니다. 자, 초장에 자연물을 제시한 건 맞아. 까토리.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 현실 상황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암시하고 있는 건 아니죠. X. 자, 종장을 감탄사로 시작하려면 자, 이 부분이 감탄사야 되는데 자, 종장이 여기거든요. 끝에서 두 번째 줄? 없죠. 만약에 감탄사가 있으면 자, 화자의 심정을 집약적으로 제시한 것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감탄사 자체가 없죠. 자,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시상을 종결하는 것까지는 맞아. 하지만 운명론적이 되려면 보통 지문에서 하늘이 정해준 운명, 타고난 팔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그냥 가토리보다 도사공보다 엊그제 임여인 내가 더 슬프다라고 탄식하는 거지. 자, 따라서 운명론적은 잘못된 거다. 자, 화자와 달리 자, 가토리와 도사공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해결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 화자는 찾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하지 못했죠? X. 자, 화자는 가토리와 도사공보다 자기가 더 비극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엊그제 임여인 내 아니야. 얻다가 가을하리요. 돼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나무도 바위도 돌도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째 작품. 자, 3인곡.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 3개짜리 작품이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 자, 바로 자,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확인.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이 작품은 자,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자, 충신 연주지사로서 여성 화자. 자, 여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지문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여러 가지 소재가 나옵니다. 연지분도 있고, 홍상도 있고. 그렇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작품이 특이한 점이, 화자가 여자이긴 하지만,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보기 참고 문제가 보통 나오게 되어 있지만, 안 나올 때도 있을 경우를 대비했을 때 알아두시면 좀 편리하다고 그러는데, 자, 일단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
자, 그다음 2번입니다. 자, 소상난반도 추운데 임계신 옥루고초는 덜 추울 거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낙관적 태도를 나타낸 부분이 있었나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앞에 한번 살짝 넘겨볼게. 자, 겨울 파트요. 37쪽이요. 자, 겨울 이 부분요. 자, 백설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요. 현재 계절은 겨울이고요. 자, 눈이 내려서 사람은커녕 날새도 그쳐 있고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소상난반, 화자가 있는 곳. 추운 것이 이 정도인데 옥루고쳐, 임금님이 계시는 곳, 말에서 무엇할래. 자, 양춘을 붙여내서 자, 그래서 이제 따뜻한 봄.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자, 모첨에 비친 해, 따뜻한 해를 님 계신데 옥루에 쏘이고저 올리고저 그랬잖아. 따라서 임금님이 계시는 곳도 추울 거라는 거지. 덜 추운 게 아니고 추울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무심한 세월을 물 흐르는 모양으로 빗댄 거 있었나요? 자, 있었죠. 자, 지문의 맨 앞에 부분을 보면 35쪽 이 부분이요. 무심한 세월이 물 흐르듯. 보통 우리가 시간을 물 흐르듯 하면 보통 빨리 흐르는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자, 바로 옆에를 보면요. 늙어서 외롭게 있는 상황이야. 임과 떨어져서. 그런데 거기에 시간까지 더 가. 빨리 가. 그러면 화자는 더 늙겠죠. 임을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세월만 빨리 가고 화자는 늙어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너네라면 안타깝고 초조하고 그러지 않겠니? 선생님은 그럴 것 같은데. 자, 따라서 3번. 자, 안타까움과 자, 초조함 강조하는 거. 자, 맞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모습. 자, 화자의 근심 지속되고 있다. 자, 3인곡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시상 전개하는 방식. 자, 봄부터 찾아봅니다. 35쪽. 동풍 보이시죠? 봄입니다. 자, 여름 찾아봅니다. 바로 옆에 녹음, 여름이죠. 자, 이제 자동적으로 자, 가을 찾아야 되겠네. 한 장 넘겨볼까요? 맨 왼쪽에 설입니다. 아까 겨울은 찾았죠? 백설, 겨울입니다. 자, 그러면 시 마지막 부분에 겨울까지 왔는데, 자, 화자의 근심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해소되지 않았지. 자, 왜 그러냐면, 거기 38쪽 보면, 여전히 시름, 골수에 사무쳐서 이병을 어찌하리 했고, 심지어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서라도, 오른쪽을 보면 내 님을 쫓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아직까지 시름이 해소가 된 게 아니야. 해소가 되려면 임을 만나야지. 자, 따라서 5가 되겠네요. 자, 5번에 자, 임의 옷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금자, 금으로 된 자를 재서 만들었대. 그만큼 극진한 정성 나타내고 있는 거 맞죠? 자, 하루도 12대, 자, 한 달도 30날. 근데 하루를 퉁 쳐서 하루, 한 달을 퉁 쳐서 한 달 하지 않고 12대 30날이라고 세분화했어. 이유가 뭘까? 자, 밑에 선지는 자, 시름이 그만큼 깊다라는 건데 연결만 시키면 되겠죠? 자, 바로 앞에 이제 38쪽이요. 하루도 12대, 한 달도 30날. 자, 이 부분 나와 있죠? 자, 밑에 어떻게 연결됐지? 이 시름. 여전히 시름. 아까 말한 것처럼 골수에 사무쳐서 이병을 어찌하리. 자, 따라서 시름이 그만큼 깊다는 거, 자, 다 나타낸 거에도 맞죠. 자, 화자는 3년이나 지속된 이별 상황을 자, 자연물과 대비를 통해서 자, 드러냄으로써 원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 있나요? 자, 하나 팁을 드리면 전체 올 3인곡에서 원망의 정서는 단 한 부분도 없습니다. 보통 친구들이 원망의 정서를 이쪽에서 찾거든요. 앞에 이제 한 장만 넘겨보면 38쪽에 이쪽이요. 이 병을 어찌하려 하면서 이게 다 임의 탓이다 했는데 이거 임을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병이 임 때문이라는 거지. 임에 대한 어떤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려고 이건 아니야. 그냥 임이 원인이다. 임 때문에 자기가 이 그리워하는 어떤 병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8번입니다. 자, 화자는 자, 현실에서 만날 수 없어서 자, 죽어서 범납이라도 된다고 그랬고 자, 일편단심 찾아냈었죠? 어디? 지문의 맨 마지막.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내 님을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정답은 5가 되겠고. 자, 화자는 이런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 떠올렸죠. 현실 뛰어넘었어. 왜? 살아서는 볼 수 없으니까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거 맞습니다.
자, 하계는 임을 만날 수 없는 현실 공간 맞죠? 하지만 과거에 함께 지냈던 공간은 하계가 아니고 광안전. 자, 이런 식으로 하계는 11번. 화자 일방적인 사랑의 존재. 왜? 지문 바로 앞쪽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이 부분 돼 있죠. 맨 마지막에. 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미 계시는 광안정과 거리가 먼 거 맞죠? 자, 이런 식으로 광안정은 임과 함께 내가 행복했던 공간, 했던 공간이야. 하지만 하계는 임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만족감 당연히 주지 못하는 불행한 공간 맞죠? 자, 북극의 별은요, 임을 떠오르게 하는 상징적 자연물로, 자, 제의를 확신한 부분이 있었나요? 일단 없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앞지문을 이제 넘겨보면, 37쪽이요, 맨 왼쪽 지문. 동산에 달 뜨고 별 뵙고, 님이신가 반겼죠. 님으로 이제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 달과 별은 눈물 나고, 이 달과 별의 맑은 빛을, 자, 봉황루, 이미 계시는 곳에 붙여서, 온 세상을 다 비춰서 저기 깊은 산 골짜기 백성들이 있는 곳까지 점락같이 만들어 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따라서 제에 대한 어떤 확신의 내용은 전혀 없지요. 자, 14번입니다. 자, 연지분과 홍상은, 자, 이거 애들 질문 많이 하더라. 자, 화자가 여성임까지는 알지. 근데 연지분 화자의 정성 나타내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 화자가 임을 위해서 연지분 정성껏 가꿔야 돼. 근데 지문에서 보면 연집은 있지만은 누굴 위하여 고의할고 이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자, 어느 부분에 있더라? 앞부분에 있었어. 자, 거기 35쪽이요. 두 번째 지문. 연집은 있지만 누굴 위하여 곱게 하겠는가? 아무 소용 없다는 거야. 있어도 소용 없다라는 거야. 자, 따라서 자, 이것처럼 자, 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화자의 정성을 나타낸다는 건 잘못된 거고, 자, 오히려 이제 어떤 거? 임의 옷. 얘가 정성껏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성껏 지은 이 임의 옷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겠죠. 자, 15번 더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청광은 자, 임금이 선정을 베풀어 주길 바라는 신하의 어떤 충성심인지 어떻게 알아요? 맹그쇼셔 그랬잖아. 청광을 봉황루에 자, 맨 그 37쪽 왼쪽 지문요. 자, 붙여서 파랑에 비춰서 심상궁곡 점락같이 맹그쇼서 화자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아니야. 임금 보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5가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여기서 앙금 비슷한 소재가 두 번이 나왔습니다. 원앙금, 임의 옷을 만들 때 잘라내는 천. 자, 여기서 그런데 앙금은 바로 앞페이지 38쪽에 요즘은 자, 보이시죠? 자, 차도찰샤. 여기선 이불이야, 이불. 겨울인데 당연히 이불이 차고 임이 없으니까 더 차겠지. 그럼 이건 화자의 어떤 부재 상황을 더 드러내는 거죠. 5가 되겠습니다. 17번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개념이 이제 슬슬 사라질 때가 됐죠. 자, 추보식 구성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 계절의 흐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화자의 어떤 근심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끝까지, 자, 화자의 근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임을 만나야만이, 자, 그 근심이 해소가 되는 거야. 자, 따라서 5가 되겠습니다. 자, 기럭이란 청각적 심상은 어디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감정, 입이었나요? 찾아보면 되죠, 뭐. 자, 기러기는 가을 파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37쪽, 이쪽. 기로가 울면서 지나간댔네. 그럼 해당하네요. 왜냐면 울다라는 게 고전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소리를 내다. 부정적 상황에서는 눈물을 흘리다. 그럼 맞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이제 페이지 문제입니다. 좀 지칠 때가 됐죠? 지침은 좀 끊었다가 좀 더 약간 고기도 스트레칭도 좀 하고 그리고 물도 좀 마시고 간식도 먹고 옆에 초콜릿 있나요? 선생님은 지금 계속 말을 하느라고 초콜릿도 지금 마실 수가 마시는 게 아니지 먹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초콜릿 마음껏 드시면서 수업 시간은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오로지 집중만 좀 잘 하시면서 본인의 약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니까 좀 힘냅시다. 자, 19번입니다. 자, 달과 별 또 나왔죠. 빛의 심상, 청광 나왔고요. 자, 계속 반복되는 선지는 그만큼 중요한 선지,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온 선지. 님의 선정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바람 맞습니다. 하지만 20번처럼 백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수하다고 하면 안 돼. 항상 지문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질문 한번 가볼까요? 백설. 순수하다고 하지 않고 백설 때문에 사람은커니와 날새도 그쳐있댔어. 소상난반도 치오미, 춥다라는 거지. 여기서 백설은 추위를 나타내는 거지 순수한 어떤 충정심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자, 해가 지닌 자, 벼의 심상. 만날 수 없는 님을 추울 것을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아까 우리 읽었었지. 가볼까요? 37쪽. 요쪽. 두 번째 질문. 여기. 자, 아까 추울 거라고 그랬잖아. 자, 그래서 양춘 내지는 해를 옥류에 붙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 왜 붙이고 싶을까? 이미 추울까 봐 걱정하는 거지. 이 지문에서 착각하면 안 돼. 별과 다른 임금을 상징했지만 해는 임금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이미 추울 것을 염려해서 붙이고자 하는 하자였던 연군증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오가 됩니다. 기나긴 밤, 겨울밤. 자, 홀로 있는 화자의 외로움. 하지만 임에 대한 원망, 아까 선생님 팁 알려줬죠. 자, 이 작품 3인곡은 전체가 원망의 정서는 전혀 없습니다. 23번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려면 자, 이 나나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 쉽게 찾을 수 있지롱. 자, 보세요. 38쪽. 자, 여기. 선생님, 여기 표시한 거 보이죠? 내 병. 또는 더 찾는다. 나는. 자, 35쪽. 나. 맨 왼쪽 끝에. 보이지? 하나만 찾아도 돼. 하나만. 오지랖 넓게 전체 전문을 다 나우리 찾느라고 시간 보내면 안 돼. 자, 그래서 이거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일단 정답은 X지만 뒤에 있는 선제 볼까요? 독백적 어조는 맞죠? 복수의 하자가 없으니까. 자, 대상에 대한 자, 정서 드러내는 것도 맞고요. 24번입니다. 과거, 현재 대비는 있었어. 하지만 극복 의지는 없었죠. 자, 어디 있었어요? 안 보였는데? 안 보이긴 여기 있지? 35쪽. 과거엔 나 젊었어. 그치? 임도 날 사랑해줬지? 과거. 과거에는 엊그제 광안전에 있었어. 과거. 근데 현재. 현재는 나 늙었어. 외롭게 있어. 이 현재는 어디 있어? 바로 학에 있어.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하지만 이건 자기의 어떤 처지를 한탄하는 거지. 현실 극복 의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지? 자, 따라서 현실 극복 의지가 아니다. 25번 이 작품에서 상징적 소재는 너무나 많았어. 말로 세기가 좀 힘들어. 뭐 대표적으로 임금을 나타내는 뭐 별, 달부터 그 다음에 뭐 임금에 대한 어떤 충정을 나타내는 매화부터 임금에 대한 어떤 정성을 나타내는 옷부터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들 그 정도만 파악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곤나무 가지와 임의 옷은 자 모두 님과의 죄가 잘못된 상황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는 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 죄가 좌절된 것을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것까지 나오지 않아. 그리고 더군다나 이 임의 옷은요, 화자였던 정성, 임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 보내고 싶어 하고. 따라서 X. 편작은 중국의 명의. 자, 이런 명의의 도움을 얻어서 마음의 병을 고치려고 했나요? 자, 그리고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나요? 아니죠. 자, 화자는, 자, 살짝 넘겨볼게요. 38쪽에 맨 끝에 편작 여기 나왔죠? 열이지만 이 병을 어찌하리? 고칠 수 없다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댔지. 자, 이제 28번입니다. 자, 골수까지 사무친, 자, 마음속에 이 시름. 자, 무심한 님에 대한 사랑이 부질없다라는 걸 깨달았나요? 아니죠.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이야. 자, 38쪽. 오른쪽 질문요. 자, 골수까지 이 시름이 깨쳐 있어서 이 병을 어찌하리 해서 어와 내 병이야. 임 때문이고, 자,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서 임 곁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자, 따라서 부질없다라고 하면 안 되지. 왜냐면 부질없다라는 깨달았으면 굳이 죽어서까지 갈 필요가 있겠니? 아니지. 자, 이렇게 범나비로 죽어서라도 태어나겠다는 화자의 말은 미련을 포기했다고? 재회에 대한? 죽어서라도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미련을 포기한 게 아니고 오히려 미련이 남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자, 화자의 상황과 정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는 너무나 많이 나왔어. 시각 기본적으로 있었죠? 기러기 우는 거, 청각 있었죠? 앙금 차도 찰샤, 촉각 있었죠? 등등등. 됐죠? 그래서 이거는 O.
자, 여기까지, 자, 3인곡,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작품으로 이어가겠습니다.